아직도 마음이 모아지질 않습니다. 뒤에 분들 들어오시고요. 우리 금악본당 우리 형제님께서 레크레이션 잠깐 하고 몸을 좀 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금악본당 임건택 사비오라고 하고요. 강의가 피교육자 입장이 되면 몸이 노곤노곤하고 왠지 이제 좀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자주 하는 좋아하는 레크 중에 하나는 손바닥을 자극하는 방법이 몸을 여러 군데 이렇게 실제로 뛸 수는 없으니까 이 공간에서 그래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에 강의하시는 강사분한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손가락을 좀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노래 하나 배워보도록 할게요. 노래를 새롭게 배우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바로 배워서 써먹을 수 있는 노래입니다. 가사가 우라고 라이밖에 없어요. 네, 울랄라랄라 울랄라랄라 울랄라랄라랄라. 역시 빈집쇼 회원분들은 센스가 있으시네요. 노래하니까 바로 박수가 나오고 좋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노래하면 됩니다. 우라고 라이밖에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울랄라랄라 울랄라랄라 울랄라랄라. 한 번 더. 울랄라랄라 울랄라랄라 울랄라랄라.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짝을 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짝이에요. 네. 옆에 계신 분이 마음에 안 드시면 뒤에 앞뒤로도 괜찮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 그래서 두 분씩 한번 짝을 한번 적어보시고, 짝이 안 맞으신 분은 죄송하지만 자리 조금 바로 이웃에 있는 분, 혼자 외롭게 두지 마세요. 네, 혼자 외롭게 두지 마시고요. 짝을 찾아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 손을 이렇게 살며시 한번 잡으시고요. 네, 살며시 잡으시고요. 네. 쎄쎄쎄 자세 아시죠? 쎄쎄쎄. 네, 쎄쎄쎄. 자, 그러면 짝과 손을 잡았으면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짝지가 있다. 오케이, 손 내리십시오. 자, 이제부터 준비! 제가 준비라고 하는 말에 양손을 쎄쎄쎄 하듯이 쎄 하고 3번 이렇게 흔드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준비! 쎄!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단계별로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1단계는 이 노래에 맞춰서 아까 배웠던 노래 하는데 쎄 준비해 동작하면 쎄 하고 손을 바로 놓고 자기 손뼉 치고 상대방 손뼉 치고 울랄라랄라 울랄라랄라 울랄라랄라. 랄랄라는 랄랄라입니다. 이렇게 노래 2번 반복되는 거예요. 2번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잠깐만요. 다시 준비! 시작! 울랄라랄라 울랄라랄라 울랄라랄라. 한 번 더. 울랄라랄라 울랄라랄라 울랄라랄라. 다 성공하셨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2단계입니다. 2단계는 조금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준비하면 쎄. 이번에는 자기 손뼉 치고 오른손은 엇갈려서 울랄라랄라 울랄라랄라 울랄라랄라. 랄라라는 똑같습니다. 그냥 랄랄라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하는 방법 아시겠죠? 2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 자, 2단계 준비 쎄 시작! 울랄라랄라 울랄라랄라 울랄라랄라. 한번 더. 울랄라랄라 울랄라랄라 울랄라랄라. 성공! 자, 이제 3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3단계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자, 쎄하고 준비 동작을 바로 앞에 계신 분하고 손바닥과 손바닥.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하도록 할게요. 두 분이 먼저 가위바위보 하세요. 가위바위보. 자, 이기신 분 손 좀 들어오세요. 이기신 분은 준비 동작 쎄 하자마자 쎄에 손바닥을 붙이시는데요. 주먹으로 하시면 됩니다. 주먹으로. 이기신 분은, 지신 분은 보자기입니다. 두 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기신 분은 주먹, 지신 분은 보자기.
이 상태에서 울랄라랄라 어떻게 되겠죠? 울랄라랄라 랄랄라가 되겠습니다. 자, 이기신 분은 이렇게, 지신 분은 이렇게. 어떻게? 쎄쎄 이렇게. 지신 분은 쎄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3단계입니다. 3단계. 자, 왜 제가 긴장인가요? 자, 준비. 쎄쎄쎄 울랄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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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울랄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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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시는 분 계시죠?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 4단계에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4단계입니다. 4단계는 아까 가위바위보 이기신 분, 오른손은 주먹, 왼손은 도장입니다. 그렇죠? 지신 분은 반대로 하시면 되겠죠? 울랄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치매의 방에 아주 좋습니다. 네. 자, 4단계입니다. 4단계. 준비! 쎄쎄! 준비! 울랄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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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울랄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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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복습이 중요합니다. 복습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그냥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노래를 2번 반복했었죠? 2번 반복했으니까 2번 반복했는데 1단계, 2단계 또 한 번 반복해서 3단계, 4단계입니다. 무슨 얘기냐? 쎄쎄쎄 울랄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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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라 울랄라 이걸로 바로 들어가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4단계 노래는 총 4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아시겠죠? 자,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점점 빨라져요. 좋습니다. 자, 쎄쎄쎄 쎄쎄 울랄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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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울랄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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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울랄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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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울랄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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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5단계까지 멋지게 마무리한 나 자신 우리들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강사분 강의를 멋지게 등이 초록초록하게 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함께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화협의회입니다. 지금 서기로 맡고 있고요. 인간택 사장 현진님에게 박수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치션의 우리 보물이에요. 앞으로 큰 일을 하실 분이고 이제 마음이 많이 풀어졌죠. 그러면 이제 제 2강의는 지금 현재 수원교구의 박상규 분도 지금 전국에서요. 제가 이제 한국사에 가보면 전국에서 오전한 그 영성센터가 있는 데가 수원교구밖에 없어요. 대단한 교구입니다, 거기는. 네, 그 전국의 그 빈첸시안들이 가서 교육을 이렇게 단계별로 아주 그 교육 체계가 잡혀 있고, 제가 느낀 게 이제 언젠가 우리도 원점을 가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우리가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교육 체계가 아주 잡혀 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부르짖었던 게 있죠. 교육. 네. 그래서 제가 이 회장을 맡으면서 이 교육을 이렇게 시도를 해봤고요. 앞으로 좀 더 강도 있게 1, 2, 3, 4 이런 식으로 해서 수원교회 가서 교육하는 것도 저희들이 가서 받고 보고 이랬으면 좋겠고요. 현재 우리 한국이사회 교육 영성교육 담당자십니다. 이제 강사님께서 그다음에 영성센터에 거기 실장님으로 계시고요. 소개합니다. 박상규 분도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박상규 분도입니다. 베네딕트죠. 전화의 부모님.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빈첸쇼 회원들이 어떤 영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빈첸쇼 회원들이면서도 사실은 빈첸쇼 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능하다면 제가 조금 시간을 조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빈첸쇼 회원들이 어떤 모습으로 활동해야 될까, 또 우리 협의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그런 말씀들을 좀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빈첸쇼회라는 어떤 단체인가, 그리고 빈첸쇼회는 어떤 조직으로 되어 있나, 사회복지분과의 차이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빈첸쇼회 영성에 대해서 아마 안젤라 회장님 굉장히 교육에 대해서 열성적이시기 때문에 이 전번에도 외국 강사들 초빙해서 받으셨죠? 네. 빈첸쇼 성인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세요? 우리 회의 프레드릭 모자람에 대해서도 어쨌거나 그런 분을 잘 들으셨다면 다행이고 못 들으셨다면 오늘 또 간략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빈첸쇼 성인이십니다. 실제 모습이에요. 여기 시신을 다시 밀랍으로 복원을 해가지고 옷은 원래 입으셨던 옷이라고 합니다. 350년 전에 프랑스에 있습니다. 1581년도에서 1660년도에 태어나셨는데 프랑스 남부의 닥스라는 농촌 지역에 시골 마을에서 농부의 여섯 남매 중에 셋째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빈첸쇼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우리는 요즘에 농사해서 좀 먹고 살기가 괜찮은 집들도 많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그 당시에 빈첸쇼 성인이 사셨던 시대에는 봉건주의 사회였어요. 봉건주의 사회가 뭔지 아시잖아요. 왕이 있고 귀족 계급이 있고 피라미드 형식으로 이렇게 지배 계층이 형성이 돼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농사만 짓다가 생을 마감하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또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은 상당히 불행한 일이었죠. 빈첸쇼가 좀 똑똑했었는가 봅니다. 부모가 11살 때 프란시스코 회에 입회를 시킵니다. 사제를 만들려고요. 신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보냈고 19살에 성품을 받습니다. 트렌트 공의회에서 26살 이전에는 사제 성품을 주지 못하게 돼 있었는데 19살에 성품을 받았어요. 왜 그랬겠어요? 빨리 출세하려고요. 속인 거죠, 교회를. 19살 성품을 받고 자신이 욕망했던 대로 귀족 가문에, 권력 있는 가문에 줄을 대서 집사로 들어갑니다. 그 집안의 하인들, 그 집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귀족 부인들, 이런 사람들의 미사를 전담하는 사제로 들어갑니다. 자신이 원하는 걸 이제 얻게 됐습니다. 사제가 돼서. 그렇지만 하느님께서는 빈첸쇼를 그냥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빈첸쇼가 폴빌이라고 하는 그 영주의 한 지배하는 그 지방의 농촌의 본당을 가게 됐어요. 어떻게 가게 됐냐면 그 영주 부인이 자신을 위해서 평생 동안 봉사했던 노인이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분을 위해서 고해성사 한 번만 해주십시오 신부님 이렇게 부탁을 해요. 이제 노인을 고해성사를 줍니다. 노인이 신부님한테 신부님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비로소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해를 하는 거예요. 빈첸쇼가 깜짝 놀래죠. 내가 신부가 됐던 것은 무슨 이유였을까? 우리 아버지 같은 많은 이렇게 농사짓는 농부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고해성사를 볼 기회마저 없었구나. 사제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었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조직을 해요. 신부들 뭐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사제가 되기 위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제 양성소도 만들고 학원처럼 운영하다가 그것도 돈벌이 수단으로 사실은 생각을 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서서히 하느님의 뜻대로 끌려가게 되고 변하게 됩니다. 부진쇼 성인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조직적인 힘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첫 번째 시도가 카리타스 부인회라는 것을 설립을 합니다. 자비의 부인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카리타스라는 말의 어원이 그거예요. 아가페적인 사랑의 우리의 실천적인 부분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이런 라틴어가 카리타스입니다. 카리타스 부인회를 설립해서 귀족 부인들한테 직접 자선에 나서게. 그때까지의 귀족들은 내 자신 중,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의 일부를 하인들, 청지기, 집사 이런 사람들한테 나눠줘서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려라. 너네들이 좀 나눠주고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했었어요. 근데 빈첸시오는 그분들한테 직접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분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라고 한 거죠.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자선이라는 것은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는 행동에서 온다고 봤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 하느님 이렇게 멀게만 생각했던 것을 가장 가깝게 예수님 하고 불러본 분이 빈첸시오 성인이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행해져 왔던 자선의 방법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를 나타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제들로 되어 있는 빈첸시오 회를 설립을 해요. 이게 이제 최초의 빈첸시오 회의 모습입니다. 약자로는 CM이라고 하는데 컨그리게이션 미션 해가지고 필리핀에 지금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 신학교가 원래는 파리에 있었어요. 나자로네라고 동네 파리 근처에 나자렛이라는 동네가 있다고 합니다. 그 동네에 폐 학교를 얻어서 거기서 이제 사제 양성을 했는데 거기서 모였다고 해서 나사로회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신부들로 되어 있는 빈첸시오 회를 조직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직접 다가가서 고해성사를 주고 그들을 하느님께로 끌는 이런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유명한 사랑의 딸입니다. 이 사랑의 딸에는 농촌 처녀들은 뭐 물론 종의 신분으로 살았기 때문에 학교 같은 데는 가보지도 못했겠죠. 수도원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수도원도 역시 귀족 집안의 자제들이나 있는 집 애들만 갈 수 있었어요. 봉쇄 수도원이었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하느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느님 만나는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열려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그 루이스 마리아기라는 과부를 이제 영적으로 지도하게 되는데 그분하고 빈첸시오 성인이 두 분이 사랑의 딸이라는 수도회를 조직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농촌에서 살고 있는 농촌 처녀들을 모집을 해요.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구역에다가 천막을 치고 자, 여기가 우리의 수도원입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은 우리들의 봉쇄구역입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직접 다가갑시다. 획기적인 거였죠. 수도회가 또 가문을 입고 있는 수도자들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직접 다가가고 봉사한다는 것은 그동안의 16세기, 17세기가 되는 동안 교회에서는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최초로 생활봉사단, 요즘에도 사도생활단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지금 사랑의 딸회의 수녀님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 3만 5천 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의 모토는 가난한 사람들하고 직접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수도 공동체, 빈첸시오 성인을 주구로 하는 수도 공동체가 3개가 들어와 있어요. 여기 이제 사랑의 딸회, 분포성당, 수원교구의 분포성당 바로 뒤에 이제 본원이 있고요. 또 빈센트 폴 자비의 수녀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빈센트는 빈첸시오를 영어식으로 발음한 것입니다. 뭐 프랑스어는 뱅상, 이탈리아로 빈센치오 뭐 이런 식으로 나라마다 말이 다르니까 우리나라는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라고 명명한 게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라틴어식 발음이에요. 그래서 빈첸시오라고 발음을 합니다. 평신도회는 빈첸시오 성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200년쯤 있다 1833년도에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요거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내가 요 자료를 그냥 드리고 갈 겁니다. 그래서 빈첸시오의 정신이 왜 200년이나 있다가 파리에서 시작이 됐나 이렇게 의아해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빈첸시오회가 평신도회로서 시작을 얘기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0년 전에 사제회, 선교사제회라는 사제회가 생겼고 또 수도자들로 되어 있는 사랑에 따르는 수도회가 생기고 그 뒤로 많은 수도자 그룹들이 생기는데 1833년도는 프랑스가 아주 곤란한 시기였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들어보셨죠? 혹시 장발장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했었죠. 그 장발장의 영화 배경이 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1800년도.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것은 이제 그 이데올로기 봉건주의 사회가 무너지고 자유주의의 세상이 물결이 오면서 유럽 전체가 이렇게 파동치던 그런 시기였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국내에서 뭐 한국동란이 있었고 뭐 그 뒤로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식의 내전이 1년에 5번, 6번씩 있을 정도로 나라가 굉장히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근데 프랑스가 가톨릭 국가예요. 근데 우리들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 맨날 이렇게 전쟁이 나고 서로가 서로를 밤사이에 주인이 바뀌고 죽이고 이런 세상이라고 그러면은 믿겠어요? 도대체 하느님이 계시다면 이런 세상이 있겠느냐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가톨릭 교회가 말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교회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었다고 합니다. 그때 프레데릭 오자남, 우리 빈첸시오 평신도회를 설립한 이 친구는 20살이었어요. 프랑스 국립대학인 소르본 대학의 법과대학 대학생이었습니다. 6명이 역사 철학회라는 그 스터디 그룹 공부하는 동아리에 학술 동아리를 하고 있었는데 임마누엘 베일리라는 분이 이 초대 총회장이라고 되어 있죠. 이분은 당시에 40살이었다고 합니다. 가톨릭 트리뷴의 신문사 사장이었고 편집장이기도 했어요. 굉장히 지성인이었죠. 이분이 이 친구들을 깨웁니다. 자기 사무실을 내주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역사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데 정말로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해가지고 로잘리 랑디 수녀님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로잘리 수녀님은 사랑의 딸의 파리 지원 지부장이었어요. 그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수녀님이 이 사람들한테 빈첸시오 성인의 정신을 실어줍니다. 자, 당신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직접 보여다오. 그런데 이미 200년 전에 그렇게 몸소 하신 분이 있다. 그것을 삶으로 보여준 분이 있다. 이분이 바로 빈첸시오다. 물론 빈첸시오는 프랑스 국민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정도로 자선사업의 사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처럼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죠. 프레데릭 오자남하고 그 친구들은
우리가 빈센시오 성인의 삶을 따라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자.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살아있다는 것을 몸으로 증거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한 운동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빈센시오 회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1833년도에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최초로 시작이 된 평신도들의 운동이에요. 사도직 단체로서는 제일 전생기 단체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제일 큰 단체가 어떤 단체죠? 레지오. 네. 레지오 마리에가 88년 후에 빈첸시오 회장이던 프랭크 더프시가 레지오 마리에를 설립을 했어요. 근데 사실 레지오 마리가 제일 큰 단체가 아니에요. 빈첸시오 회가 제일 큰 단체입니다. 레지오 마리에는 한국에서만 제일 큰 단체. 한국에서는 레지오 마리에 단원들 숫자가 44배 정도 돼요. 빈첸시오 회원들보다 많아요. 뭐 그렇게 레지오 마리에가 한국에서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 데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시간이 한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제일 큰 단체는 빈첸시오 회고 1833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180년 동안은 정말로 많은 단체들이 생기고 없어지고 했는데 우리 단체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제일 큰 단체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빈첸시오 회는 가톨릭 교회의 평신도들이 해야 될 본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단체들, 지금 주교회의에서 인준한 우리 교회 안의 단체로 활동해도 좋겠다 하고 인준한 단체가 28개입니다. 그 많은 28개의 단체들이 다 제각기의 카리스마가 있고 제각기의 하고자 하는 그 활동의 목표가 있죠. 그렇지만 이런 여러 단체들이 제각기의 목표, 제각기의 카리스마대로 활동을 하는 반면에 빈첸시오에는 사실은 뭐 특별하다고 볼 수 없어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예요. 이분이 로자리 랑드스님이세요. 로자리 랑드스님도 복작품에 오르셨고요. 이분이 임마누엘 베일리, 그리고 이분이 우리 평신도회 주 창설자라고 합니다. 프레데릭 보자나 1997년도에 복작품에 올랐는데 시복하신 분이 누구시겠어요? 돌아가신 교황 요한 바울 2세 성하십니다. 그분은 학생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빈첸시오 회원이셨어요. 우리 강호일 주교님이 교황님을 1년에 몇 번이나 뵐까요? 그런 게 별로 없죠. 보통 6년마다 7년에 한 번씩 한국 교회의 주교단이 이번에 지난달에 다녀오셨어요. 교황님 인사 드리러, 문안 드리러 가서 만난다고 합니다. 빈첸시오 총회장은 매년 교황님을 만나요. 그만큼 교회에서는 우리가 권위 있는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빈첸시오 회가 1833년에 생기고 나서 굉장히 급속도로 유럽의 각국에 생깁니다. 여기서 보듯이 1840여 년 로마, 48년 영국, 45년 벨기에 이런 식으로 해서 1845년에 그레고리오 16세 성악께서 빈첸시오 회를 공식적으로 우리 교황청이 승인한 사도직 단체이다 하고 승인을 해주시고 1850년에 우리가 파리에서 설립된 지 약 27년 만에 5만 명 회원, 2,500개의 협의회로 늘어났고 그동안에 연간 한 해 동안에 약 400만 프랑 정도 하나가치로 지금 가치로 한 800억 원 정도를 1년 동안에 지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겠어요? 원래 보고서를 보고 알았죠. 우리들이 활동을 하면 보고서 쓰죠? 근데 이게 사실은 표현이 좀 잘못됐어요. 우리들이 드리는 것은
보호라기보다는 사실은 봉헌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우리들의 활동을 우리가 주회학 때 모여서 하느님께 봉헌하는데 그 방법이 신부님도 아실 수 있고 또 교구이사회가 또 한국이사회가 한국이사를 통해서는 총회장이 교황님께 전달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 드리는 봉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의 우리 활동을 원래 보고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프랑스 왕정에 의해서 프랑스 이사회가 반체제로 몰려서 10년 동안이나 활동이 정지당한 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된 데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럽에는 굉장히 사회주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었어요. 칼 막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네, 칼 막스가 오자남보다는 10살이 연상이고 굉장한 철학자죠. 칼 막스가 그랬다고 합니다. 프레드릭 오자남이 하는 활동처럼 세상이 바뀐다면 나는 공산주의를 포기하겠다고 말했을 정도로 프레드릭 오자남이 한 이 빈첸쇼의 운동은 유럽 각국에서 굉장히 호응을 얻었고 굉장한 가톨릭 교회의 그 부흥을 가져오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하게 되고 전 세계에 이 파랗게 땡땡땡 쳐진 게 국가이사회입니다. 148개국의 국가이사회가 설립이 돼 있고 지금 약 100만 명 정도의 평신도회 회원이 있고 약 300개 정도의 수도자들이 있습니다. 아까 전교회라고 얘기했죠. CM, 컨그리게이션 미션, 요 CM에서 배출을 한 신부님이 약 4,00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교구 신부님 몇 분이나 되시죠? 100분 정도 되시나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4,000명이면. 그죠? 한국 출신의 정교회 신부님은 3분 계십니다. 한국인이 필리핀에 혹은 파리에 가서 이렇게 서품을 받으신 신부님, 빈첸쇼 신학교 출신 신부님 3분 계시는데 2분은 지금 마닐라에 계시고 빈민사목하고 계세요. 한 분은 대만에 계십니다. 중국으로 선교를 하러 가기 위해서 중국 공부한다고 대만에 계십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나라의 국가이사회가 지금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파나스코라고 하는데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31개 나라가 있어요. 이 31개 나라가 모입니다. 4년에 한 번씩 모여서 여기 1968년도에 호주 시드니에서 최초로 모였는데 정식 명칭이 이겁니다. 판 패시픽 앤드 아시아 레지온.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이제 나중에 콩그리 대회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개발도상국하고 선진회원국들이 모인 최초의 회의였고 이 아시아 지역 파나스코 대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빈첸쇼회가 굉장히 영적으로 또는 규모적으로 확대되는 이런 계기를 갖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자원이 미미하고 거의 활동하는데 가지고 있는 재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선진회원국들한테 많이 도움을 받았던 거죠. 75년도에는 싱가포르에서 개최가 됐고 빈첸쇼회에 대해서 빈첸쇼의 영성이란 어떤 거냐 또 정보하고 자료원들을 공유하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표지가 파란색 교본이라는 거 있죠. 두꺼운 거. 그 교본이 호주 이사회가 쓰던 것을 한국어로 번역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많은 회원들이 이제 그걸로 교육을 받고 그걸 통해서 빈첸쇼회는 어떤 단체인가 하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는 미국 또 인도, 캐나다 또 교본을 우리가 수집을 하고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연구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국어로 번역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활동 지침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금년 중에는 지금 쓰고 있는 교본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급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 좀 뜻밖이죠?
1975년도에 여성회원 허용 이렇게 됐죠. 네. 우리 회칙에 1968년도에 정식으로 여성회원들을 가입시켜도 된다 하는 조항이 들어갔어요. 그 전에는 여성들은 회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레지오 마리아가 생겨나게 된 계기예요. 아일랜드 아시죠? 아일랜드. 영국 옆에 있는 조그만 섬나라. 아일랜드가 굉장히 척박한 나라라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나라에서 벌어먹기 살기 힘드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해외 동포가 한 8천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1년에 70만 명이 굶어 죽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어려웠던 나라인데 거기에서 빈첸시오 회장을 하던 프랭크 더부시가 빈첸시오는 이상에 완전히 홀딱 빠졌죠. 반했죠. 빈첸시오는 정말 대단한 단체로 나는 이런 일을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아. 난 여기 헌신할 수 있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여성들은 자원이 많았어요. 남자들은 일해야지 먹고 살기 바쁜 거죠. 근데 여성들은 회원이 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회칙에.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로 봉사할 수 있는 다른 조직을 만듭니다. 마리르하우스라고 빈첸시오 회관에서 처음에는 성 패트릭스 회, 우리가 파트리시아라는 본명 가지고 계신 분 없죠. 그 패트리스입니다. 성 패트릭스 성인의 주보성인인데 부인들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단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빈첸시오 회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직접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그 사람들을 가난해서 일어설 수 있게 효과적으로 돕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역을 침범하지 말고 존중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물질적인 것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조금 오해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전에 레지아 단자, 세나토스 단장을 했던 광주대교구의 그 김영대루스 루도비코 형제가 회원들 교육을 할 때 조금 좀 그 번역상의 오류였는지는 모르지만은 좀 오버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빈첸시오는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단체인데 우리는 물질적인 것을 돕지 말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레지오 단원들은 빈첸시오 회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죠?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어요. 네. 그래서 레지오 마리아 단원들은 빈첸시오 회원이 되라고 뭐 기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빈첸시오 회원 활동을 충분히 존중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그 영역의 활동을 하지 않고 우리는 물질적인 것을 봉사하지 않겠다는 거였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분명하게 차이가 있는 건데 그걸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우리나라에는 1955년도에 빈첸시오회가 소개가 됐고 그 당시에 메리노의 신부였던 모 신부님이 농촌 지역의 부인들을 모아서 가톨릭 구제회라는 데서 보내온 구호물자를 나눠주는데 자매님들을 동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빈첸시오 회칙에 여성들은 회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빈첸시오 회는 물질적인 것, 구호물자를 나눠주는 단체 이렇게만 인식이 된 거예요. 잘못 알려진 거예요. 어쨌든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89년도에는 협력을 통한 빈첸시안들이라는 슬로건을 채택했고 빈첸시오 조직 강화 뭐 이런 내용들을 토의를 하게 됩니다. 가난한 이웃들과 복음적인 삶 살기. 2001년도에 꽃동네에서 최초로 20개국의 아시아 지역 회원들이 꽃동네에 와서 빈첸시오 회원들의 대회를 같이 한 그리고 청년 문제의 중요성이 대두됐고 영성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된 대회입니다. 저도 이제 이 대회부터는 계속 참여를 했는데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열려요. 보통 4박 5일 정도의 일정으로 열리는데 이렇게 주제들을 정합니다.
여기에 대한 주제들을 한 달 전쯤에 미리 참가자들한테 이렇게 레포트를 해가지고 보내줘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영어를 다 모르잖아요? 알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이번 대회는 어떤 주제로 그 큰 주제 중에서 소규모의 주제는 어떤 내용들이 의논될 것이다. 이렇게 미리 공부를 할 수 있게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의논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보통 일정은 아침에 미사를 하고 이렇게 이제 그 기조 연설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한국 지금 김태형 마을 한국 이사회 회장이에요. 이분은 이제 수원교구 회장, 교구 회장은 아니고 협회 회장인데 기수가 돼서 다시 들어갔고요. 조셉 마리노 말레이시아 대주교님이십니다. 이분은 그리고 이게 한국 대표단들. 이분이 김상수 블라시오 신부님, 요 전 한국이사회 지도 신부님이셨어요.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이 신부님이. 이 친구는 몽골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두 사람이 몽골 대표로 금년에 처음 참석을 했고요. 수원교구이사회가 2005년도에 몽골에 협의회를 설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재작년에 그 사람들이 이제 충분히 몽골 사람들로 다 회원이 바뀌고 몽골 사람들이 충분히 스스로 운영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정식으로 몽골 지목부에 이양을 했습니다. 여기 몽골 회로 이제 대표단으로 참석을 한 거죠. 플레들이 오자마자 공장을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뭐 이렇게 이제 저녁에는 공연, 민속 공연도 하고 저희들도 공연을 했습니다. 뭐 아리랑 하자고 그러는데 아리랑 안 하고 사랑의 당신을 그거 했어요. 이렇게 이제 만찬도 합니다. 근데 대개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 나머지 주제들을 가지고 매일매일 주제 토론을 합니다. 어떻게 하죠? 영어들은 다 모르는데 이 중에 반 이상이 영어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자국어로 미리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읽고 와요.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이 세 사람이 다 있으면 그 중에서 한 사람은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대신 얘기해주고 우리는 이렇게 활동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의사소통 다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도 기회가 있으면 99년도에 홍콩에서 있습니다. 비행기값 빼고 비행기값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비행기값 빼고 200불 우리 돈으로 한 20몇만 원 정도 3박 5일 동안 비싸지 않죠? 되게 그 정도 합니다. 말레이시아에 갔을 때는 말레이시아가 조금 물가 비싸더라고요. 인도에서는 한 30만 원 정도였는데 말레이시아는 한 50만 원 정도. 1급 호텔에서 있었고요. 호주 같은 데서는 대학교를 빌려서 그 대학교 기숙사에 있었었는데 상당히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그 조별로 주제에 대한 발표를 하고 여기 나오죠. 비초고 트위닝 자매 결연에 대한 큰 그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주제 토론하면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빈첸시오 회원들은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활동합시다 하고 사실은 던져주는 거예요. 방향을. 그러면 한국이사회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이런 면에서는 협조하고 이런 면에서는 함께 가야겠구나. 우리들은 활동을 하는데 우리 본당 안에 우리 구역 안에 가난한 사람들만 좀 생각하고 있죠. 시각을 넓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정말로 세계 도처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오늘의 쌀 한 푸도 중요하지만 가난을 만들고 있는 그런 가난의 원인이 되는 근본적인 것을 제거하는 게 더 큰 일이잖아요. 거기에 협조를 하자는 겁니다. 같이 가자는 거죠. 한국에는 1955년도에 충주의 교연동에서 이렇게 설립이 됐고 61년도에 정식으로 이제 회칙 번역을 했는데 회칙 번역을 장익주교님이 장익주교님이 누군지 아시죠?
춘천교국도 우장하셨던 분이고 장면 박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장면 박사 아드님이세요. 이분이 신학생 때 우리 회칙을 번역을 하신 거예요. 그때 보니까 이 단체는 빈첸쇼 아 바오로회라고 표현해야 맞는구나 해가지고 지금 우리 단체 명칭이 선 빈첸쇼 아 바오로회가 된 겁니다. 외국에서는 어떻게 부를까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불러요. 세인트 빈센트 폴 이렇게. 그래서 그 앞자 큰 글자들만 따갖고 SSVP 이렇게 합니다. 되게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SSVP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그게 이제 영어에 별로 익숙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지만 사실은 아시아 지역만 가도 빈첸쇼회가 굉장히 대단한 나라로 이렇게 이런 단체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필리핀을 간 적이 있어요. 청년들 20명하고 최초로 이제 빈첸쇼 회에서는 청년들 해외 봉사를 시작을 했는데 많은 교구 회장님들이 반대를 하셨죠. 왜 국내에도 봉사할 때가 많은데 필리핀까지 가느냐. 사실은 필리핀에 봉사하러 간 게 아니고요. 빈첸쇼회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나 배우러 갔었어요.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고 빈첸쇼회가 설립이 된 지 100년이 넘습니다. 빈첸쇼 평신도회가 대학교를 2개나 운영을 합니다. 세인트 이사벨 대학이라고 마닐라에 있는 대학, 루세나에 있는 성심대학 2군데를 운영을 하고 큰 꽃동네 같이 그렇게 규모가 큰 복지시설도 운영을 해요. 근데 거기 가보고 굉장히 놀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일주일 동안 우리가 1년 전부터 필리핀 이사회하고 이메일 주고받아서 우리가 언제 20명이 거기 가겠다, 우리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마련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를 맞이하고 인도하고 일주일 동안 가이드를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청년 빈첸시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미스터 준이라고 지금은 아시아 지역의 코디네이터 조정관 역할을 하는 친구가 청년 학생 때부터 빈첸시오 회가 운영하는 학생이었다가 학생 때 빈첸시오 회 활동을 했었고 이제 영적 지도자로 커갖고 우리들을 피정을 지도를 했죠. 그 중에 한 명이 마이클 힐라라고 이번에 말레이시아에서 만났는데 청년 세계 이사회 청년 담당 부회장이 돼 있더라. 이런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학생 때부터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빈첸쇼회의 지도자가 되는 거. 이런 게 우리 빈첸쇼회만 잘했던 아닌가요? 거기에서 복지시설을 한 군데 갔었어요. 여의도처럼 이렇게 조그만 강 가운데 있는 섬인데 학교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한 고등학교 규모의 그런 건물이 한 4개 동 정도가 있었는데 어린 애기들부터 노인들까지 계셨어요. 전부 다 따로따로 가족이 아닌 사람들.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빈첸쇼 회원들이 매일 가서 봉사하고, 근데 봉사하는 게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분들이 일용할 양식, 그분들이 필요한 옷가지 정도는 조금씩 드리는 거였고, 그 안에 생활은 애기들은 애기들대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다 각자 역할 서로 도와가면서 가족처럼 사는 거예요. 거길 가보니까 우리는 꽃동네는 공장 같은 데구나 이런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복지라는 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신다 그러면 저런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빈첸쇼 회의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공부하게 된 그런 계기였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빈첸쇼 회의 입회를 굉장히 오래전에 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1980년도에 빈첸쇼 회에 입회를 해서 그때는 이게 조금 대단한 일을 하는 데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남들보다 좋은 일 하면 우쭐하고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거였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빈첸시오 회는 그런 단체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금 그때 생각하면 좀 부끄럽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빈첸시오 회의 일을 교구 이사회에 들어와서 활동을 해보면서 내가 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앞으로 더 중요한 일인가, 빈첸시오 회의 일에 전념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인가, 이런 갈등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이 일을 선택하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10년 전에 이 일을 전담해서 선택을 했고, 또 그렇게 된 계기가 빈첸시오 회의에서 누구 청년 회원들 혹은 장년 회원들을 투자해서 길러주는 그런 시스템이 없더라고요. 누군가는 이 역할을, 우리 회장님들 보통 임기가 3년이에요. 회장님 바뀌고 나면 시스템이 또 바뀌어요. 임원들 다 바뀌고 사업의 영속성이 없어요. 한국이사회도 마찬가지고 전국의 교구가 다 제각기 따로인 거예요. 우리 교구는 이렇게 여기는 물론 특성이 있고 협의회마다 장기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존중이 돼야 되지만 사실은 큰 틀에서는 아시아 국가가 이런 방향으로 가기로 했는데 우리는 이런 쪽으로 활동을 하고 있구나? 이쪽으로 가기로 했는데 우리는 이쪽으로 가고 있고, 이건 아닌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제시해주고 할 필요는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누군가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저는 이제 그 길을 택했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50주년이 된 1912년도 말에 이제 통계인데, 제가 지난번에 한국이사회 지난주에 이 통계, 한국이사회에서 나온 통계를 인용했다가 안젤라 회장님한테 혼났습니다. 제주교구가 지금 21개 협의회라고 맞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14개로 돼 있는데 어쨌거나 한국에 여기는 676개인데 그 사이에 조금 더 줄었어요. 640개 정도 협의회가 있고 한 7,000명 정도 우리 회원이 있습니다. 한국의 가톨릭 신자가 몇 명이죠? 네? 몰라요? 540만입니다. 540만. 10.7%예요. 우리 전체 인구 대비해서. 제일 종교 집단으로서는 큰 집단이에요. 불교 신자가 뭐 23% 이러는데 그분들은 다 제각기잖아요.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가톨릭은 다니엘 교회에서 제일 큰 집단입니다. 그런데 빈첸시오 회는 아까 제가 본질적인 활동을 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몇 프로나 될까요? 작년 말 기준으로 제가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0.1%도 아니에요. 1%도 0.14% 정도 퍼센테이지를 치면 1000명 중에 1명 정도 빈첸시오 회원입니다. 우리 신자들 중에 정말로 귀한 존재죠. 저희가 우리들이 그죠? 빈첸시오 회원들은 왜 이럴까? 빈첸시오 회 굉장히 고귀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게 춘천교구에 초기에 빈첸시오 회가 설립이 됐을 때 거기 이렇게 사진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춘천교구 교육을 갔다가 이 사진을 얻어왔습니다. 이렇게 양로원에 이렇게 보따리들 보이죠? 네, 보따리들 이렇게 구호물자를 싸가지고 가서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맥노를 신부님들이 빈첸시오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빈첸시오 회원들이 뭘 싸다가 주고 돕더라. 한국동란 끝난 이후에 우리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회에서 많이 구호물자가 왔는데 누구를 통해서 도와줘야 되냐? 우리도 빈첸시오회라는 단체가 하나 필요하다 해갖고 부인들을 모아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빈첸시오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호물자를 전달해주는 단체. 뭐 지금은 이제 구호물자 주는 시대가 아니니까 우리들이 뭐 과자회를 하거나 모금을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단체.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죠? 자매님, 우리 빈첸시오회가 어떤 단체예요? 그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단체예요. 그런데 사실은 진짜 목적을 잊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빈첸시오 축일 행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수원교구 사람들인데, 빈첸시오회는 이런 겁니다.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활동을 통해서 회원들과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빈첸시오 회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금 유식하게 표현을 하면 빈첸시오 회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행위를 통해서, 방법이죠, 방법. 행위를 통해서 우리들이 성화되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거라고요. 목표가. 그런데 혼자가 아니에요. 같이. 우리 본당 안에 뭐라고 부르죠? 협의회. 협의회 구성원들이 함께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함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게 빈첸시오의 목표입니다. 그럼 뭐겠어요? 하느님 나라하고 가까워지는 거죠. 우리가 하늘나라 이렇게 멀리 생각을 하는데 빈첸시오 영성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핵심적인 부분이 거기 있습니다. 빈첸시오 성인은 멀리 계신 하느님, 비상적인 하느님, 형 이상학적인 이런 하느님을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이 돼서 오신 예수님. 예수님 며칠 전에 부활하셨죠? 왜 인간이 되셔 오셨나요? 네? 구원하려고 오셨잖아요. 자신이 인간으로 와서 인간으로 살다가 돌아가셔서 살아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이유는 그거예요. 근데 인간으로 어떻게 사셨냐? 빈첸시오는 거기에 꽂힌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살았냐? 거기에 꽂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한테 뭘 가르쳤습니까? 그게 이제 함축적으로 나와 있는 게 마태오복음 25장 40절이죠. 가난한 사람들한테 해준 것이 나한테 준 것이다 하는 말씀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섬겨라 그랬고 그분들을 위해서 헌신했고 그분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빈첸시오 회원들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데 그 커다란 목적은 뭐냐면 우리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다. 근데 혼자가 아니고 함께 거룩해지기 위해서다. 그게 주요함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을 서로가 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회원으로서 형제님한테 자매님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의 모습을 주일합 때 보여드리는 거라고요. 근데 주일합 때 나타나겠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말을 잘해서 주일합 때 한마디 이렇게 던진다고 여러분들이 날 알겠냐고요? 모르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빈첸시오 아니에요. 그러니까 빈첸시오회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걸 잘 모르죠. 왜?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누구 하나도 빈첸시오회는 이런 단체인데 빈첸시오 회원이 되려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활동해야 되는데 누가 아무도 안 가르쳐줬잖아요. 배웠어요 언제? 그죠?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 10년 동안 많이 공부를 했어요. 제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체계화된 교육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주고 회원들한테 널리 알리고 우리는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함께 갑시다 하는 것들이 시스템이 돼야 될 텐데 제각기 지금 서울대교구 같은 경우에는 140개 정도의 협의회가 있어요. 뭐 안 해요. 우리 본당에 잘하면 되지. 우리 교구 잘하면 되지. 근데 그분들이 잘하고 있는 건가요?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요?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의 빈첸쇼에 600개, 650개 정도 되는 협의회들이 다 거룩해지고 하느님하고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이걸 가르쳐주고 제시해줘야 되는데 너무나 막연한 거예요. 자, 좋은 신앙생활을 합시다. 거기까지만인가요? 제가 이제 조금만 쉬었다가 빈첸쇼 회원들이